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은 생각과 말투 그리고 습관에 스며들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도 돈에 대한 태도를 건강하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가난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피하고 소비를 두려워하고 부자를 미워하고 현실을 고정시키는 말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무조건 아끼는 법만 배우고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는 배우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런 삶은 결국 가난한 부모의 삶을 되풀이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이런 대물림은 멈춰야 합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라도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봅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가난한 말버릇과 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식의 삶까지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돈 얘기는 나쁜 거라고 믿는 집에서 자란 아이. 애 앞에서 돈 얘기 좀 하지 마. 어릴 적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돈 이야기는 왠지 천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이들 앞에서 꺼내면 안 된다는 분위기. 하지만 정작 그렇게 자란 아이는 커서 돈 앞에 서는 게 어색한 어른이 됩니다. 돈을 무슨 더러운 것처럼 대하던 부모의 눈빛, 돈 욕심 부리면 안 된다며 찡그리던 말투. 그걸 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웁니다. 돈 얘기는 불편한 거야. 나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돈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피할수록 더 약해지는 게 돈입니다.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 집에서는 돈을 다루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보다 돈을 대하는 자세는 말로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돈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는 그 태도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집에서는 돈을 마주하는 용기를 배우지 못하고 결국 커서도 돈 앞에서 작아지는 어른이 됩니다.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말하는 걸 불편해하고 금액 계산을 잘 못하면서도 계산기 꺼내는 걸 두려워하고 은행 직원 앞에선 괜히 주눅이 들고 그렇게 돈 앞에서 작아지는 어른은 자신이 왜 불편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아주 어릴 적 돈 얘기하지 마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자식에게 돈과 관련된 불안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돈은 잘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강하게 대하고 현실을 피하지 않는 태도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유산입니다. 돈 이야기를 터부시하지 않는 가정, 돈을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부모,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돈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닙니다. 피할수록 무서워지고
말하지 않을수록 멀어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어렵게 느껴져도 돈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 아끼는 법만 배우고 제대로 쓰는 법은 몰랐던 아이. 비싼 거 사지 마라. 그건 아까워. 싼 걸로 해. 지금은 돈을 아껴야 할 때야. 이 말들 너무 익숙하죠? 절약은 덕목이고 아끼는 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 법만 배운 채 어른이 되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도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싸게, 무조건 적게 덜 쓰는 것만이 정답처럼 느껴졌고 돈을 쓸 때마다 왠지 죄책감이 따라붙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돈을 쓸 줄 몰라서 정작 써야 할 때에도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껴야 할 때는 안 아끼다가 오히려 필요 없는 곳에 과하게 써버립니다. 소비와 낭비, 투자와 허영의 경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는 법만 배우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커서도 돈 앞에서 늘 헷갈립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또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걸 구별할 줄 알고 필요할 땐 과감히 쓰는 것. 그게 진짜 돈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의 태도예요. 부모가 늘 아껴라, 아껴라 라고만 말하고 정작 왜 아껴야 하는지, 어떨 땐 써도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 불안은 필요한 지출을 뒤로 미루게 만들고 돈을 써야 할 때 오히려 더 큰 지출로 이어지기도 하죠.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자란 아이는 돈 때문에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린 원래 그런 집. 그 말이 꿈을 막았다. 우린 원래 이런 집이야. 네가 뭘 해도 우리 형편은 달라지지 않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디까지 꿈을 꿔도 괜찮은지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아이는 꿈꿔도 소용없다는 걸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현실에 마음을 가두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린 원래 이래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아이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도전 대신 포기, 시도 대신 체념, 상상 대신 계산.
아이는 자라서도 크게 꿈꾸지 않고 높은 목표를 가슴에 품지 않게 됩니다. 같은 반 친구가 난 의사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넌 부모가 잘 사니까 가능하지. 우린 그런 거 꿈꿀 수도 없어. 실제로 꿈꾸지 못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격지심이라는 단어와 친해집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돼 라고 생각하죠.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도 사고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현실을 운명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생각은 닫히게 되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대신 처음부터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는 어른. 그런 어른 아래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한 번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는 이 말은 사실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체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식에겐 너는 더 나아질 수 없다 라는 무서운 선언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을 숨기고 꾸며내는 게 아니라 현실 안에서도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다음 세대는 다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말로, 눈빛으로, 태도로 전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부를 물려줄 순 없지만 조건 없는 가능성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에겐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자 욕하는 아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은 다 수상한 데가 있어. 부자들은 다 남을 등쳐먹은 거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부모가 뚝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박혀버립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그건 결국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라는 무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부자를 욕하면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버는 일에 거리낌을 느끼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왠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 친구는 뭘 저렇게 돈을 밝히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어릴 적부터 돈과 도덕을 반대로 배우며 자란 흔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보다는 괜히 불편합니다. 분명히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저렇게까지 해서 성공하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은 부러움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는 마음입니다. 돈은 욕하면 사라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돈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는 돈이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좋은 일을 해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부자를 욕하는 말은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나쁘게만 말하는 건 결국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묶는 일이에요. 부자를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돈을 대하는 마음부터 건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끝내고 싶다면 먼저 부자에 대한 편견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정직하게 버는 돈은 많이 벌어도 괜찮다고, 제대로 벌면 그 돈도 착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돈 생각은 낭비라고? 그래서 늘 쫓기며 살았다. 가계부 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요새 누가 그런 걸 쓰니? 그런 시간에 다른 일을 해. 이 말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돈을 늘 아끼고 줄이자고 하면서 정작 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생각할수록 명확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모자라고 늘 쫓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늘 절약에 철저했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세일하는 걸 찾아서 기가 막히게 저렴한 걸 찾아냈죠. 그런데 막상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아끼는 데는 익숙했지만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 고민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돈은 방향이 없습니다. 가계부도 저축도 투자도 앉아서 숫자와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 앞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쓰고 기분 나쁠 때는 더 쓰고 그러다 위기 상황이 오면 허겁지겁 줄이기만 하죠. 하지만 돈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다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돈을 생각하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한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돈에 쫓기지 않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기술인 거죠. 돈 생각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마다 묻습니다.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건 나를 어디로 데려가 줄까? 그 질문 하나가 돈을 아끼게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쓰게도 합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생각의 깊이만큼 따라옵니다.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는 습관, 그건 꼭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피하지 말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세요. 계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출표를 창피해하지 않고 은행 용어를 몰라도 배우겠다는 자세. 그것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이야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결국 말입니다. 돈 얘기하지 마. 싸게 사야지. 우린 원래 이래. 부자들은 나빠. 그런 생각 말고 딴 일이나 해. 이 말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안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만들고 그게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버리는 겁니다. 가난은 단지 경제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말투이고 습관이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보다 돈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돈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쓰고 꿈꾸는 걸 멈추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고 돈과 삶을 놓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비록 시작은 다르더라도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난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게 자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나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된대요.